당신을 위한 쉼표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더 클래식의 진행자 그리고 첼리스트 홍채원입니다. 오늘은 비올리스트 강윤지 선생님 모시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비올리스트 강윤지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9살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부터 비올라를 시작을 하시고 또 굉장히 일찍이 수많은 국내 그리고 국외 콩쿠르를 석권하신 후에 커티스 인스티튜트 그리고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의 석사와 또 연주 과정을 마치셨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 굉장히 미국에서의 활동 기간이 또 그리고 굉장히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사실 클래식 음악계 안에서 지금도 사실 현존하는 거장들이 계시는 곳이죠. 이렇게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와 또 커티스에서 이제 이 두 곳에서 수학을 하셨던 경험이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연주자들이 선망하고 또 궁금해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조우하셨던 좋은 음악적 경험이나 아니면은 음악적 그 거장과의 경험 중에 조금 기억 남는 게 있으시다면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우선은 갔다가 교수님의 권유로 사실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커티스에서 처음 만나뵌 선생님이 이제 로베르토 디아즈 선생님.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수석이셨어요. 그래서 원체 오케스트라 쪽에 조예가 깊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비올라라는 악기는 솔로 악기라는 그런 생각보다 사실 챔버 악기이기 때문에 뭐 챔버 뮤지션으로 가든 아니면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로 가든 이렇게 약간 두 가지 길이 조금 메인으로 이제는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는 오케스트라 소속이시다 보니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첫 레슨이었어요. 첫 레슨 날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이제는 악기를 꺼내고 준비해온 곡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대뜸 베토벤 5번 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비올라 곡에 베토벤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베토벤 5번? 제가 다시 되물으니까 선생님이 너 베토벤 5번 심포니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지. 그래서 이제는 1악장 처음 쏠쏠쏠미 그거를 했어요.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너 2악장 모르니? 이러시더라고요. 했더니 2악장 멜로디는 뭐 알긴 아는데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했더니 오케스트라 엑섭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냐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저의 첫 레슨이었어요. 그래서 커티스 4년 있는 동안 어느 정도 오케스트라 오디션에 나오는 엑섭들은 그냥 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이제 배웠고 솔로는 솔로대로고 엑섭은 엑섭대로고 거기 플러스 선생님이 본인이 오케스트라 이제는 수석을 하실 때 이제 오케스트라 회사 측과 계약하는 그런 이야기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너의 목소리를 내라. 너가 뭐 연주를 다 들어가지 않고 너가 외부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싶으면 제약이 있을 거다. 시간적으로 그거를 오케스트라 사무실과 잘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라. 그거가 사실 제가 처음 서울시향 들어왔을 때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 도움을 약간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많이 알려주셨었고 그리고 추후에 NEC 넘어가서 캐치 선생님과 처음 배웠을 때는 캐치 선생님은 이제는 공간과 같이 연주를 하는 법. 땅에 저희는 서 있잖아요. 첼로는 이제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비슷할 것 같아요. 땅에 뭔가 서포트를 받으면서 우리가 안정감 있게 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공간과 이제는 몸의 중심을 잘 잡아서 할 수 있는 연주 방법
그리고 소리를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낼 건지. 그래서 레슨할 때 선생님이 방 끝에 인형 같은 걸 놔주세요. 위치를 다르게. 너가 저쪽을 향해서 한번 해봐라. 어떻게 전달을 할 거니? 그런 식으로도 알려주셨었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킴 카시카시안 선생님과 캐치 선생님을 이제 쉐어를 하면서 이제는 학업을 했었는데, 킴 선생님은 원래 그 전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마스터 클래스 아니면 서머 페스티벌 가서 여러 번 뵀었고, 그래서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한테 첫 레슨 때 넌 나한테 뭘 배우고 싶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비올라를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레파토어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했었고, 새로운 곡도 읽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과 중요 레파토어를 한번 또 훑는 것도 중요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했는데, 킴 선생님이 제가 대답을 선뜻 못하니까 너 악기하면서 불편한 거 없니? 이거를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거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서 내가 놔두고 있었던 부분이 뭐뭐가 있었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그럼 나랑 3개월 동안 해보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테크닉을 선생님이 이제는 해주셨고, 곡은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레슨이 반주와 함께 전악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연주할 수 있는 정도로 첫 레슨이, 그리고 그 곡은 끝이에요, 레슨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제가 그걸 쭉 하면 너 나한테 질문 없어? 이렇게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고민하다가 이 부분이 내가 앞과 뒤 음악을 연결하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선생님이 스코어를 여시고 다 설명을 해주세요. 너가 여기 앞부분에 이런 방식으로 연주를 했지? 뒤는 이런 식으로 너가 원하는 거지? 그러면 이 다리 역할은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걸? 그러니까 스코어 공부하는 법을 이제는 알려줬고, 그래서 그 세 분 선생님 다 저한테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한 분도 놓칠 수가 없는 사실 존재이셔서 지금도 자주 생각해요. 세 분 다.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 다양한 새 선생님을 통해서 또 그보다 더 다채로운 경험과 또 배움을 얻으시고 또 아틀란틱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비홀라 수석으로 계시다가 이제 정명훈 지휘자 선생님의 발탁으로 또 귀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이 귀국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나 또 아니면 이유가 있으실까요?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미국에서의 좋은 그 경험을 다 뒤로 하고 귀국을 한다는 거는 또 네. 네, 사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가 저가 나이가 26, 뭐 이 정도쯤에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저 친구들은 이제 박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연락 오기에 와서는 서울시향 이제 부수석 자리가 오픈을 했다. 이 자리를 오디션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는 이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는 한국에 같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가정 꾸리면서 이렇게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지내는 거를 좋아하셔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그거를 원하셨고 저는 사실 갈등이었죠. 이거를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오디션이 저가 연락받은 게 오디션 뭐 일주일 전이었나 막 이랬었어요. 너무 라스트미닛인데요. 그리고 이미 원서 기간도 뭐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봤었나? 그래서 이제는 이걸 어떡하지 해서 시향 측에 연락을 해보니 그냥 며칠은 지났지만 그 원서를 받아주겠다. 오디션 하러 와라.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래 우선 오디션은 보고 와야 되겠다 해서 짧게 오디션만 보고 다시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죠. 그때가 이제는 아직 한 학기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학급이 다 끝나고 오디션을 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가 이걸 오디션은 보고 왔는데 들어가야 되는지 미국에서 활동을 더 하고 싶었는데 저는 너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당시 이제 캐치 선생님과 킴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가 10년 후에 어디 살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1초도 안 기다리고 한국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선 킴 카시카시안 선생님은 너가 10년 후에 한국에서 살고 싶다. 그럼 너 내일이라도 바로 들어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물어봤더니 어찌됐든 너가 여생을 보낼 나라가 거기다 하면 하루빨리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라. 너가 어느 부분에서 욕심이 있고 뭘 하고 싶은지는 아는데 너가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자리를 잡고 싶다 하면 한국에서 자리 잡는 것보다 훨씬 힘든 여정일 수도 있다. 그래서 물론 너가 선택하는 길이지만 본인의 개인사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본인도 처음에 결혼해서 아무도 없는
유럽으로 이제는 결혼해서 이제 갔다가 좀 실패를 맛보고 다시 이제는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온 얘기를 해주시면서 윤지 너 성격상 너가 이렇게 독하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넌 또 행복이 먼저일 것 같고 그냥 너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킴 선생님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캐치 선생님은 저를 많이 이제는 챙겨주셨던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본인의 약간 조교처럼 학교에 남아 있어 달라고 사실 부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이게 더 갈등이 사실 영광이면서도 네, 갈등이 되다가 캐치 선생님도 결국에는 너 성격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가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콩쿨뿐만이 아니고 많은 뮤지션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자기가 봐도 너가 그걸 그렇게 행복해 할 것 같지 않다. 너는 너의 음악 활동을 했을 때 훨씬 행복해 할 것 같다. 이 얘기를 이제 주변 얘기를 듣고 우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한 1년만 하고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다 했는데 시향 들어와서 보니 음악적으로 너무 많이 배우는 거예요. 훌륭한 지휘자 선생님도 당연하고 당시 이제는 객원 연주자들 분들이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같이 연주를 했었고 그리고 서울시향에서 이제 협연자들도 원체 좋은 연주자들 정말 훌륭한 연주자들만 모시고 연주를 하다 보니 그냥 멀리서 등을 바라보죠. 저 같은 경우는 협연자의 등을 바라보고 연주를 하는 건데 그 등 뒷모습을 보고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